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2회에 고전소설 이춘풍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 2회 이춘풍전은 이제 웬만하면 고전소설은 나왔겠다 싶은 작품들이 있어요. 저도 이춘풍전은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내가 새삼 깨달았던 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평가원이나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육청 시험에서 몇 번 다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평가원과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이춘풍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춘풍전 낯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낯설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봤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렇게 친숙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 차례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나올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 작품도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춘풍전은 전반 부분의 내용보다는 후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 대목하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 지금 이제 추월이를 벌주는 내용,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 수능 과정에 다 실려 있긴 한데, 요 앞뒤 내용 잘라진 내용까지 좀 덧붙여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으니까, 혹시나 지문 내용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힘든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보시면 충분히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뒤에 보기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보기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24번에 보기가 나오는데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보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저처럼 지문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문제 있는 보기 한번 충분히 훑어보시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비장이 미소하고 저소로 돌아와서 수의로에 분부하여. 자, 비장이야. 여기 이제 비장이 나오는데, 비장은 누구냐면 춘풍의 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남장하고 있는 거예요. 남장. 요걸 이겨내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있어. 요 남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한번 더 할 거고요. 계속 갈게. 그래서 저소로 돌아 수의로에 분부하여 춘풍이를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매고. 자, 춘풍은 자기 남편이지. 이놈, 너 들어라. 내가 춘풍이냐? 너는 웬 놈으로 막중한 나랏돈 호조돈을 빌려 쓰고 평양장사 내려와서 4, 5년이 지나가되 일푼 상납 아니하기로 호주에서 공문을 내려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죽기를 사양치 말라. 자, 여기서 막중한 돈을 졌어.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4, 5년이 지나가 이 일푼 상납 아니하였어. 이게 지금 누가 지은 죄냐면 춘풍이 지은 죄입니다. 춘풍의 죄는 나랏돈을 갖다 쓴 겁니다. 지금 나랏돈을 써버렸어. 자, 그랬더니 각별이 매우 차라 하니 사령이 매를 들고 10여 대를 중장하니 춘풍의 약한 다리에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비장이 내려다보고 또 치레하다가 혼잣말로 차마 못 치겠다 하고. 자, 혼잣말로 또 치레하다가 혼잣말로 아이고 차마 못 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 왜 차마 못 치겠냐 하면, 여기는 이 춘풍이 남편이기 때문이야. 즉 남편에 대한 애정입니다. 알겠죠? 남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차마 남편을 계속 때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너매 잡아라. 춘풍아, 너 들었느냐? 들어라. 그 돈을 어찌다 하였느냐? 투전을 하였느냐? 돈 쓴 곳을 바로 아뢰어라. 춘풍이 형틀 위에 울면서 여쭈되 소인이 호조돈을 내어 쓰고 평양에 내려와서 내 집주인 추월이와 1년을 함께 놀고 나니 한 푼도 없어지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라님 품무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옵소서. 비장이 본래 추월이하면 원수같이 하는 중에. 왜냐하면 왜 원수같이 하냐면 이거 지금 남편과의 삼각관계야. 결국 남편의 일을 알고 있어요. 남편의 일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추월이한테 지금 앙심이 있어요.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말을 이를 갈고 호령하여 사령에게 분부하여 내 가서 그년 잡아오라. 바삐와 비 잡아오되 만일 지하다는 내가 중죄를 당하리라 하니 사령이 덜미 잡히어 잡아왔거늘 형틀 위에 올려매고 별태장 골라잡고 각별히 매우 차라. 사령, 네가 사정을 두었다가는 내 목숨이 죽으리라. 여기서 사정이란 건 저 사람의 사정을 봐주면, 약하게 치면 널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매마다 표를 하여 10여 대를 중장하며 인연 바삐 다짐하여라. 호령이 소령을 서리같이 하는 말이
내 죄를 내가 아느냐? 추월이 여짜오되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녀가 어찌 아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춘풍이 가져온 돈을 소녀가 어찌 아오리까? 이 말은 나한테는 죄가 없다. 누가? 춘풍이 가져와서 쓴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비장이 이 말을 듣고 성을 내며 분부하되 여담절각이란 말을 내 아느냐? 자, 여기서 여담절각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억지 쓰는 말인데 이런 거야. 만일에 담이 아니었으면 이 해석하면 그래 이래. 담이 아니었으면 소의 불도 부러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소가 막 황소, 소가 미친 듯이 날다가 담벼락을 부딪혀서 뼈가 부러졌어. 그런데 오히려 소 주인이 여기는 이 담 주인한테 하는 말이 네가 거기다 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 소의 뿌리 좀 부러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지금 이거 억지 쓰는 말이죠. 억지 쓰는 말. 여기 억지 쓰는 말인데 누구에도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춘풍의 죄가 아니라 추월에게도 담이 추월이니까 추월에게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가 들이받은 것도 문제지만 담벼락도 죄가 있다. 즉 너에게도 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불같이 호조도를 명문에 물어주랴. 본관에서 물어주랴. 백성에게 수렴하랴. 내 이지경이 무슨 잔말하랴. 굴레 등에 두 눈 무릅쓰고 형장을 높이 들어 백일청천 벼락치듯 만첩상에 울리듯 금장소리 호통치며 하는 말이 내가 모두 발명치 못할까? 너를 우선 죽이리라 하고 주장으로 지르면서 50대를 중장하고 밥비다지 못할 소냐 서리같이 오령하니 추월이가 기가 막혀 혼백이 달아난 듯 혼비 중에 겁내어 죽기를 면하려고 애걸하며 여쭈어대 국법도 엄숙하고 관령도 지엄하고 나라님 분부도 엄하구나. 춘풍이 가져온 돈을 영문 분부대로 소녀가 바치리다. 결국에 지금 이렇게 굴복하고 만 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죠. 지키기 위해 그런 말 한 거야. 비장이 하는 말이 호적께서 공문노아 너를 빨리 죽이라 하였으되 내 죄를 내가 알고 돈을 모니 바치겠다 하니 너를 살려주마. 호조 또는 자모지레로 5,000양을 전부 깨어라. 자모지레는 이게 2알이 되도록 한 이자인데 여기서 지금 이 자모지레는 사실은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거 이자까지 받아내는 건데 이것이 당시 나라가 백성을 상대로 고리대금 이자가 센 거죠. 고리대금을 하였다는 현실을 반영한 거야. 야, 지금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20% 이하리 한 건 20%야, 20%. 야, 어디에서도 20% 이자를 받지 않아요. 20% 이자 받는 데 있지. 막 러시앤 캐시 뭐 이런 데 있잖아. 왜? 그런 데서는 20% 받는 거야. 야, 나라가 어떻게 백성들 20%를 받아. 근데 그랬다 얘기지 그 당시에는. 10일 말미를 주옵시면 5,000양을 바치리라 하고 다짐을 써서 올리거를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틀에 내려놓고 춘풍이를 다시 불러 가만히 약속하되 열흘 안으로 전부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내가 또한 유고하여 먼저 떠나 올라가니 네가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 문화에 문안하라. 야, 너 찾아오라고 했어.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서서 여쭈되 나라님 덕분에 호조돈을 수세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돈을 찾은 거야. 돈을 내찾은 춘풍은 서울로 돌아와 장사를 잘하고 온 듯 아내에게 거드름을 피우는데 이 새끼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죠? 야, 아내한테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난 척하고 있다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는 이 거드름을 피우는 것 자체가 가부장적 위선 요거 보여주는 거야. 아내는 다시 비장의 차림으로 춘풍을 나타난다. 자, 비장의 차림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비장의 차림으로 춘풍 앞에 나타나는 것은 뭐하고 있냐면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회계비장하는 말이, 자 여기서 회계비장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춘풍의 처예요. 춘풍의 처.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되게 무난하였더니 소식이 없기로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승지 댁에가 술을 먹고 대치하여 종일 놀다가 호련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내 집에 왔으니 흰 죽이나 쏘아달라. 결국 흰죽 쏘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지금 남편을 조롱하는 겁니다. 남편을 조롱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조선시대 남자는 부엌에 가서 음식 같은 걸 장만하지 않아. 근데 아내가 지금 이렇게 변신해 있으니 당연히 음식을 장만할 사람이 없지.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장만해야 되니까 이게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조롱하여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낮추는 겁니다. 알겠죠? 낮춰요. 자, 그런데 춘풍이 제 어미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 손가 당연히 없겠지. 요거는 뭐 서술자 개입이야. 제 손수 죽을 쓰려고 죽사를 내어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내 지엄인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 춘풍이 묵묵부답으로 혼잣말로 심중히 헤아리되 그립던 차에 가소를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 잡을까 하였더니 아내는 강고도 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관해하라. 회계비장이 내려다보니 춘풍의 죽수는 뭐에 우습고도 볼만하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습고도 볼만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척이나 지금 뭐하고 있다고 해악적인 장면이지. 남편이 들어와서 죽을 쓰고 있으니까 죽은 정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우 해악적이야. 지금 매우 해악적이야.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그제야 죽상을 드리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채 하다가 춘풍의 상체로 주며 하는 말이 내가 평양 가명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 다 깨어진 헌사발에 누룽지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며 다 먹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부인한테 거드름 피웠는데 그러지 말고 평양에서의 처지, 평양에서의 처지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모양 볼까요? 여기저기 살펴오며 얼른 먹는지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춘풍이 먹는 거 이거 볼까 해서 얼른 먹고 있어. 왜냐면 아내한테는 지금 평양에서 내가 돈 엄청 벌었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엄청 허위적이고 위선적이란 거 알겠어. 부인한테는 보기 싫은 거야. 그제야 춘풍 안에 혼잣말로 이런 것도 볼자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고 행실저라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다하자니 차마 웃소 못하겠다. 이런 꼴을 보자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이런 고동 저런 고동 다본 연후에 회계위장 의복 벗고 여자 의복으로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그랬다고. 자, 여기서 이 멍청이는 결국 남편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가 가장 극대화된 구간입니다. 춘풍의 등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하니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의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려고 그러했지. 아, 끝까지 변명이야. 됐죠? 의사를 보려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하고 있다? 변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건 지금 체면을 지키고 허세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금 집 펼쳐놓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이로구나. 자, 여기서 아주 그만 제법이로구나 하는 것은 아주 제법 그만이로구나 하는 것은 당연히 서울자 개입이 됩니다. 그렁저렁 자고 나서 그 이튿날 호조돈을 다 바치고 상급한 수만양 재산으로 노비전답 다시 장만하니 의식이 풍족하고 의자 생녀하여 화목하게 평생 환하기 좋으시고 이런 것 없이 지냈구나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렇게 해서 뭘 제시했다? 후일담을 제시해주고 있어. 됐죠?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는 이 소설은 결국에 남성 중심 사고를 비판하는, 결국 남성 중심 혹은 가부장적 사고와 사고를 비판하죠. 자, 이 소설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남장 모티프입니다. 여기는 이 남장 모티프를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결국에 신분적인 억압이나 한계를 극복하여, 남장을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해서, 아이고야, 자 극복해서요, 깜짝이야, 예,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이 소설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래서 판소리를 모티프로 해서 이렇게 소설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1번, 이제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이 돼 있다. 노래로 불려지던 부분과 산문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양반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인물들의 대사들 보시면 알겠지, 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렇게 해학적인 표현들이 요소 많이 들어간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네 번째, 서술자 개입도 많아요. 여기도 중간에 서술자 개입이 있지요. 이렇게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 극대화라고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어디서 설명했냐면 저기 수능특 강의에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왔는데, 요거는 열거나 대꾸를 사용해서 특정한 장면의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요런 것들이 판소리계 소설에 쓰였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 소설이 판소리계 소설인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2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정답 바로 갈게. 정답은 4번이지. 춘풍이 가져온 돈을, 자, 정답은 4번. 춘풍이 가져온 돈은 추월의 사건 전모를 깨달아 자성하는 계기가 된 소재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돈 자체는 추월의 사건의 전모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죠?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공문은 잡아들이는 근거가 되고요. 의복은 자기 모습을 숨긴 데 쓰는 거고요. 헌 사발은 돈을 탕진하여 몰랐겠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형틀은 이걸 응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갈게요. 자, A에 들어가는 B장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A에서 뭐라 그랬냐면 B장이 명분을 내세워 상대방의 처지를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압박하려고 온 거지. 정답은 2번. 견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것도 아니고 신세한탄하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하려던 걸 만료하는 것도 더더욱도 아니죠, 그죠? 정답은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이어서 할게요. 자, 평양과 서울이라는 공간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는 기억과 니은이 어떻게 되냐면 춘풍이 돈을 탕진하는 공간 맞고, 아내가 춘풍과 재회하는 공간도 맞고, 춘풍과 추월의 관계가 끊어진 공간,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맞죠. 자, 이 앞부분도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춘풍이 하나 신문을 드러내지 않는 공간 맞고요. 춘풍이 비장에 굴욕을 당하는 공간, 이것도 맞죠. 이거 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서울은 탕진하는 공을 되찾는 공간 아니지, 그지? 되찾는 건 어디서? 기억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춘풍과 다시 이별하는 공간, 이별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별은 절대 아니고, 관계가 연결된 공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분을 밝히는 공간, 정답은 4번이 되겠지, 그지? 5번에 춘풍은 서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억 설명은 다 맞는데 니은 설명에서 판가름이 났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이어서 정답은 5번인데, 춘풍의 아내가 추월을 비장의 권리로 벌하지만, 맞아.
결국엔 풀어줍니다. 뭐 하려고? 돈 갚으라고. 철없는 남성을 성장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에 대한 배려 절대 아니지, 그지? 여기서 풀어준 것은 결국 돈 마련이야.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 추풍전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징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중간에 내용의 흐름도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